가족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던 5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옛 남자친구와 친구가 계획적으로 벌인 짓이라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정읍시 농민회가 쌀값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정부의 늑장 시장 격리 조치와 최저가 입찰 방식 수매 등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순창군이 순창보건의료원 인근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의 휠체어 사용이 어려워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전북뉴스입니다. 쌀값 보장을 촉구하는 농민 시위가 도내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읍시 농민회는 28일 이평면 만석포들역에서 추수를 앞둔 논을 갈아엎고 쌀값 보장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쌀값이 45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지만 생산비와 인건비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며 적자 농사의 올가을 파산을 앞두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뒷북치기 시장 격리에 최저가 입찰 방식 수매, 지속적인 수입쌀 방출 등으로 쌀 대란을 유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구곡 전략 매입과 신곡 100만 통 이상 격리, 밥 한 공기당 쌀값 300원 보장 등을 촉구했습니다. 순창군이 순창보건의료원 인근에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하고 있는데요. 건립 과정에서 진입로 일부가 장애인들의 휠체어 사용이 어렵게 만들어져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창읍에 위치한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현장입니다. 순창군 의원들이 신축 건물 진입로 구간에서 줄자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합니다. 장애인 복지관 인근에 위치한 보건의료원과 연결하는 진입로 구간마다 도로 넓이가 다르게 조성돼 있습니다. 특히 회전 부분 등 일부 구간의 폭이 다른 구간에 비해 비좁아 휠체어와 장애인 전동 차량 이용 때 불편을 겪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들어가는 공간이 너무 비좁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좀 이렇게 넓게 초입부터 넓고 또 안쪽에 들어갔을 때도 넓은 시설로 이용을 해서 휠체어나 이런 게 이동 수단이 이렇게 어떤 장애물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원활히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신축 건물 현장 점검 과정에서 콘크리트 타설이 부실하게 시공된 정황도 일부 확인됐습니다. 부실 시공에 대한 군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지면서 순창군 관계자들이 진입로 일부 구간 재시공 등 대책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원님들 지적한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처리 방안이 있는지 아니면 그 처리 방안이 있다라고 하면 제대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창군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업비는 자재비 상승 등을 이유로 당초 37억 원에서 51억 원까지 30%가량 증액된 상황. 장애인 복지관 신축 과정에서 휠체어를 이용해야 하는 장애인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당대표 취임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선 이 대표는 국가 균형 발전은 국가 존속과 지속 발전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전북을 특별자치도로 만들어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5극은 광역시를 기반으로 한 5개 권역의 초광역 메가시티를 의미하고 3특은 전북과 강원, 제주가 해당됩니다. 관련 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돼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가족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던 50대 여성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고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피해 여성 A씨가 전 남자친구 지인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이후 가족에게 알렸지만 사건 이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유족들은 옛 남자친구와 친구가 계획적으로 벌인 짓이라고 보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경찰은 고인이 된 여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B씨에게 출석 요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부안과 임실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테니스를 하다 심정지 증상으로 쓰러진 시민을 심폐소생술로 살려냈습니다. 부안 119 안전센터의 박재선 소방위와 임실 119 안전센터의 전정기 소방장은 비번인 지난 27일 오전 9시 40분쯤 전주의 한 테니스장에서 운동하던 중 60대 남성이 갑자기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남성은 호흡과 맥박이 없는 상태로 당장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두 소방관은 바로 심폐소생술을 진행했고 동시에 119에 신고했습니다. 남성은 호흡과 맥박을 회복했고 이후 신고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인근 병원으로 안전하게 옮겼습니다. 박 소방이는 구급 현장의 경험으로 바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고 환자가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범죄 행위를 저지른 만 14세 미만 청소년을 촉법소년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나 소년원 송치 같은 보호 처분을 받는데요. 최근 대전에선 이러한 점을 악용해 가출 청소년을 끌어들여 금은방을 털어온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또 인천에선 한 초등학생이 8층 건물에서 소화기를 던져 지나가던 2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고요. 경기도 고양에선 남자 중학생이 동성 초등학생 2명을 수차례 성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가해자는 모두 촉법소년인 만큼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 같은 사례가 최근 3년 사이 48% 늘면서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법무부가 추진 중인 촉법소년 상한 연령 조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에 실효적이지 않고 국제인권 기준에 비춰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를 국회의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전달했는데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낮추면 오히려 아동이 범죄 성향을 학습하거나 소년범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낙인과 차별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생각할 지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국회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평가 작업이 사실상 시작됩니다. 민주당의 총선 후보 심사 한 축인 정량평가의 성패가 다음 달 4일부터 진행되는 국감 성적표에 따라 좌우되는 건데요. 민주당은 총선 후보 심사의 공정성 확보와 공천 잡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객관성을 담보로 한 정량평가 심사 기준을 20대 총선 때 도입한 바 있습니다. 특히 공천 과정에서 현역 프리미엄을 제한하기 위해 선출직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공천에 적극적으로 반영했는데요. 현역을 대상으로 한 선출직 평가는 지난 6일 지방선거 때 그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현직 단체장, 도의원 등이 위 20%에 포함돼 결국 공천을 받지 못한 결과를 낳기도 했죠. 현역 의원에 대한 선출직 평가는 국정감사 성적표와 법안 발의 건수, 또 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높은 점수를 받는데요. 국정감사 성적은 언론 보도 건수부터 당대표, 시민단체 등의 표참 여부에 따라 이뤄져 객관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정치권 내 중론입니다. 정량평가는 국회 활동을 수치화하는 작업뿐만 아니라 지역 내 여론조사가 반영되며 지난 총선 때는 도입되지 않았던 현역 의원 교체 지수도 차기 총선을 앞두고 도입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6일 지방선거 때 현역 평가 과정을 언급하면서 지성 공관위가 당헌 당규에 없는 현역 교체 지수를 내세워 송하진 전 전북지사의 컷오프 명분을 삼았다면서 전북 등 호남은 현역 교체 지수가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국내 생태 전문가들이 고창 지역 갯벌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립기관을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창군은 지난 27일 고창 문화의 전당에서 고창 갯벌 생태계 보존과 활용 포럼을 열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전남대 생물학과 성하철 교수는 고창 갯벌의 생태 문화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 참여한 고창 지역 기관 단체들은 갯벌 세계자연유산보전본부 고창 유치를 촉구했습니다. 당초 폐염전 부지에는 태양광 시설이 들어설 계획이었지만 이를 막아내고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존본부가 들어오면 그 상징성은 다른 지역을 압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읍시가 악취 없는 환경 조성을 위해 민관협치기구인 악취대책 민관협의회를 출범하고 지난 27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내 악취 관련 현황과 추진 사업에 대해 공유하고 간담회가 진행됐습니다.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협의회는 악취 발생 지역 주민대표와 시의원, 공무원, 악취 배출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내년도 전북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 신입생이 올해보다 1000여 명 늘어납니다. 전북도교육청은 2023학년도 평준화 지역 일반고 입학 전형 요강을 28일 발표했습니다. 전형 요강에 따르면 전주 23개 고교 6,244명, 군산 8개 고교 1,944명, 익산 8개 고교 1,890명 등 3개 지역 39개 교에서 모두 1078명의 신입생을 선발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